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면서 난리가 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4일 토요일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접하셨을 겁니다. 속보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23일 금요일 새벽, 저녁, 그리고 24일 오전까지 연결된 부분인데요. 중국이 미국에게 75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의 부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9월 1일부터 미국이 중국에게 3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니네가 우리를 쳤다라면 우리도 너희를 치겠다. 이러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보복관세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복관세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외국에서 자국의 수출품에 부당한 차별관세, 차별 대우를 취하는 경우나 자국이나 자국의 산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보복적으로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상대 국가가 우리 그 나라의 제품들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복조치로 거기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하는 것을 보복관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어떤 식으로 관세를 서로 매기고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지난 5월까지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3천억 달러의 규모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요. 2018년도 7월 6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양 국가 모두 34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16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무역 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거야? 별로 안 가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서로 똑같은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대립관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규모를 확 넓히게 됩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10%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규모가 확 커졌어요. 확 커지니까 중국이 여기서부터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이 팔아먹는 그 물건의 양이 한 1,500, 1,700 그 정도 달러가 되거든요. 1,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은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 면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게임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번에 2천억 달러 확 올린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하고 있는 이 규모를 모두 뛰어넘어 보겠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600억 달러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만 비율적으로는 적당했다라고 남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7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등 부과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월달 시점에서 더 한다 그러다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3,200억 달러 이상의 남아있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 즉 모든 중국 제품, 거의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12월 15일까지 일부 품목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연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와서 실제적으로 3천억 불에 대한 관세가 9월 1일부터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3천억 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이제 이번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750억 달러. 중국도 남아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쓴 거죠. 남아있는 모든 그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12월 15일까지 차등 관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12월 15일부터 관세가 또 매기게 되고요. 또 일부 품목들도 12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대응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비율적으로 갔을 때. 즉 9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있고 12월 15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보복관세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야, 우리가 이러고 매기는 거는 협상을 위한 부분들이고 너희들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다 대고 중국 너희들이 보복관세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조치를 했냐면 여기 밑에 나오죠. 트럼프 미국 기업에 중국에서 나올 것을 명령했다. 중국 보복관세에 발끈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기업에게 중국에서 나와! 중국 우리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후속 조치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타전이 시작됐다. 곧바로 중국의 반격, 보복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가 첫 번째 나왔고요. 그리고 기업들 다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0% 정도로 부과됐었던 이 보복관세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15%대로 올라가기도 시작하고, 30%, 중국 기존 제품에 대한 관세들을 30%로 올려버리겠다. 네. 와, 30% 관세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거든요.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 자본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외국에서 공장들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 합작 기업을 만들어요.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합작 기업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지분이 반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도 중국에 들어갈 때, 베이징 현대로 해서 지분 나눠서 가지고 들어가는 합작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물론 공장을 세우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기술력을 이전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합작 회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중국에 자꾸 외자 자본을 들여오게 하는 이유는 외국 자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나와라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애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봅시다. 공장 다 정리해서 나왔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의 실업 사태가 무조건 발생하게 되겠죠. 대량의 실업 사태가요. 또 기업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요.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상황이 좀 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만약에 그냥 대량의 실업 사태 요거 하나만으로도 중국은 고용이 흔들리는 모양새, 경기가 좀 주춤거릴 수 있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게 된다거나 중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중국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최근에 환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환율이 지금 1달러에 7.09 위안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1메이 위안, 이거는 이제 그 위안은 1달러고요. 그다음에 런민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국 사이트에서 퍼왔어요. 네, 바이두에서 가지고 온 건데, 환율이 이제 7.3 위안까지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무력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7위안 올라가고 나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트럼프가 시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죠. 연준을 압박하면서 우리도 약달러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 시장의 뉴스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 밑으로 나락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중국 너희도 이제 큰일 났다. 네, 미국이 설마 이것만 하겠느냐, 추가 관세 부과 이것만 하겠느냐, 화웨이를 비롯한 기술주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화웨이 이런 기업들 다 망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끝까지 이런 극한의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리미트,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허심탄회하게 잘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됐건 간에 확실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굉장히 큰 빅 이벤트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납품하는 중간재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팔아먹는 그런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든지 팔아먹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로부터 사들이는 중간재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중 간의 싸움이지만 실제로 피해는 전 세계가 보고 있다 보시면 되죠. 경기도 안 좋은데 싸움질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화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장기 실적이 좋지 않다. 또 투자자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이슈는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떤 정도의 흐름들이 이 시간 동안에 다음 장이 열리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지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자, 미국 기업들 중국에서 나올 것까지 명령하는 이런 트럼프의 극단적인 조치들, 중국과 과연 어떤 마찰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 국내 증시에는 이 내용들은 상당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틈새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랄까요, 뭐 중국의 기술주들이 조금 무너진다. 만약에 화웨이를 예를 든다면 화웨이가 무너진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5G라든지 또는 휴대폰 쪽에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삼성전자의 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든지 그런 등등의 어떤 틈새 전략들은 우리가 좀 세워볼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미중 무역 분쟁 조금 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카드 다 꺼냈다. 정말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해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자세한 소식들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시장에는 조금 변동성, 안 좋은 소식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